노년에 찾아오는 빈곤이 여성에게 더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75세 이상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21%로 같은 세대 남성 빈곤율 14%보다 높았습니다. 70대 이상 여성은 과거 가정주부였거나 직장을 다녔어도 직장 연금이 없었으며 승진의 기회도 전무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2021년 OECD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캐나다의 여성 노인 빈곤율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고령층 대부분이 고정 수익이라 요즘 같은 고물가와 임대료 상승 시기엔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의 빈곤 위험이 심각한 겁니다. 또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데 기대 수명도 늘어 많은 시니어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며 심장병이나 치매와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어머니로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며 헌신했지만 결국 수백만여 명이 빈곤 취약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늘어날 시니어를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내셔널 노아 연구소가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옵션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비영리 단체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와 건물을 취약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풀뿌리 프로그램에선 시니어 여성과 룸메이트를 연결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이 50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전직 간호사였던 오타와의 한 여성은 2명의 룸메이트를 구해 올봄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노년층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뉴욕의 한 단체는 사회적 연결과 운동 및 건강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새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임대료가 23% 급증한 반면 평균 거래지 값은 18%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은 떨어졌지만 첫 주택 구매자와 이민자에게 $1,000,000 넘는 주택은 여전히 큰 부담이라 콘도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최근 콘도 거래량이 34% 급증했고 가격 또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주카사가 지난 4분기 임대료와 콘도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임대료를 모으면 최소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놀수욕 윌로우데일 이스트의 경우 콘도 평균 거래 가격은 $718,352에 최소 계약금은 $46,835입니다. 이곳의 평균 임대료인 $2,815를 16.6개월 모으면 최소 계약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윌로우데일 웨스트는 $68만여 달러에 계약금 $43,239로 $2,860 임대료를 15.1개월 모으면 됩니다. 계약금이 임대료 1년치와 맞먹는 지역은 스카보로 빌리지 이외에 미드타운과 놀수역 북서부 지역으로 도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웨스트힐 센테니얼 스카보로와 렉스데일 키플링, 웨스트 험버 클레어빌, 그리고 욕 유니버시티 하이츠 등은 $2,500여 달러를 10개월 정도 모으면 되는 수준입니다. 기관은 모두의 예상대로 도시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최소 계약금이 증가하고 36개월이 넘는 중심부 지역과 10개월 미만인 가장자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13개월에서 24개월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버타주 에드먼튼 북서부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2명 등 3명이 숨지고 여성 1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7분경 잉그루드와 우드크로프트에 있는 3층짜리 베이우드 파크 아파트에서 가정 불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2명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해당 유닛 쪽으로 접근하는데 총에 맞았습니다. 숨진 경관은 8년 반 경력의 35세인 트래비스 조단과 5년 반 경력의 30세 브렛 라이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경관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젊은 남성인 총격범은 범행 뒤 현장에서 총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과 관련이 있는 여성 한 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범행 동기, 가해 남성의 나이, 여성이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범행 현장 주변을 통제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에드먼튼 경찰 당국이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경관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 가운데 전국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를 받은 경관 2명이 숨지면서 가정불화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 전략에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에드먼튼에서 경관이 총에 맞고 숨지는 사건은 8년 만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8일 증오범죄 수사관이 용의자 자택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두 번째 경관이 다쳤습니다. 이보다 앞서 1990년 6월 25일에는 무장 강도가 쏜 총에 맞은 경관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수욕 살인사건 용의자를 전국에 공개 수배하고 $50,000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밤 10시 셰퍼드역 근처에서 28살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세 키라시 팔잠은 보석 상태로 집에 머물며 첫 재판을 기다리던 중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도주를 돕는 사람도 믿건대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팔잠이 무장한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목격하더라도 접근하지 말고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팔잠은 2022년 이전까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 거주하다 광역 토론토로 옮겨왔으며 특히 리치먼드 지역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비위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니 폴틴 육군 소장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폴틴 소장은 명예훼손과 부실수사, 권한남용 등을 들며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와 정부를 상대로 $600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전국에 코로나 백신 물류 공급을 책임지고 있었던 데니 소장은 그러나 32년 전 발생한 성비위에 연루되면서 돌연 임무에서 제외되고 국방부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퀘벡주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애초 형사 소추할 만한 근거가 희박했고 조사도 부실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캐네디언 타이어와 코스트코, 스테이플스가 캐나다인이 존경하는 소매업 상위에 꼽혔습니다. 마루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년 연속 캐네디언 타이어가 1위를 기록하고 이 3위 역시 유지된 가운데 다음으로 베스트 바이와 달라라마, 허드슨스 베이 컴퍼니, 자이언티 타이거에 이어 쿠시타르드와 월마트, 서클 K, 세븐일레븐, 맥스 편의점 순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성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로블로 등 캐나다 최대 유통업체는 12위 안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홍북 정신건강협회가 오는 4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웰니스 법률 관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애슐리 문 변호사가 강연하는 세미나에선 유언장 작성과 위임장에 대해 들려주고 정신건강뿐 아니라 모든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 필요한 ODSP와 RDSP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어로 무료 강의하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아래 이메일을 통해 등록하고 이후 담당자가 등록된 신청자에게 줌 접속 아이디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